자, 다들 이 차트 좀 봐봐. 소름 돋지 않아?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가 설마 1,400원 가겠어 했잖아. 근데 지금 어디 와 있어? 1,500원 턱 밑이야. 근데 말이야, 진짜 무서운 건 환율 숫자가 아니야. 지금 네 통장에 들어있는 그 현금이야. 네가 뼈 빠지게 일해서 적금 넣고 예금 5천만 원 딱 쟁여뒀다고 치자. 겉으로는 숫자가 그대로니까 안전해 보이지. 사실 말이야, 그 돈 지금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어. 환율이 1,200원에서 1,500원이 된다는 건 네가 가진 원화의 가치가 앉은 자리에서 약 20% 삭제됐다는 뜻이야. 5천만 원이 사실상 4천만 원짜리 종이가 된 거라고. 자, 봐봐. 네가 아무리 아끼고 저축해도 환율이라는 이 머니트랩을 모르면 넌 그냥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거야. 오늘 그 함정을 바닥까지 파헤쳐 줄게. 내 이름은 백쌤이야. 난 환율과 금리, 글로벌 자산 흐름에 대해서 수천 개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고 바닥까지 파고들어. 만약 네가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자산은 제자리일까라는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를 꼭 눌러줘. 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은 좋고 나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난 해외 직구도 안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게 가장 큰 착각이야.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 식료품의 상당수를 수입해오는 나라야. 환율이 20% 오르면 네가 먹는 점심값, 기름값, 전기세가 도미노처럼 올라. 결국 네 월급의 구매력이 박살난다는 소리야. 여기서 진짜 재밌는 통계 하나 보여줄까? IMF 외환위기 때랑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1,500원을 넘겼을 때 개인 투자자들 자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상위 1%는 환차익과 해외 자산으로 자산을 2배 불렸는데 하위 90%는 원화 예금에만 매달리다가 실질 자산이 30% 이상 증발했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생존의 문제지. 1997년 환율 데이터를 보면 800원대였던 환율이 순식간에 2,000원 근처까지 갔어. 그때 설마 하던 사람들 전부 트랩에 갇혀서 평생 모은 돈을 시장에 헌납했어.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자.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 네가 1억 원을 연 4% 예금에 넣어놨어. 1년 뒤에 이자 400만 원 받지. 기분 좋지. 그런데 그 1년 동안 환율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고 치자. 그럼 달러 기준으로 네 1억 원은 83,333달러에서 66,666달러가 된 거야. 무려 16,667달러가 사라진 거지. 이걸 다시 원화로 환산하면 넌 예금이자 400만 원 벌려고 하다가 실질 가치로 2,500만 원을 손해본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예금에만 매달릴까? 그건 인간의 현상 유지 편향 때문이야. 눈앞에 보이는 숫자가 안 변하면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지. 하지만 시장의 설계자들은 바로 그 심리를 이용해. 네가 안심하고 있을 때 인플레이션과 환율이라는 도구로 네 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어가는 거야. 아마 이런 의문이 들 거야. 백쌤, 환율이 다시 내려가면 어떡해? 지금 달러 사면 상투 잡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어. 자, 봐봐. 환율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국가 체력의 성적표야.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금리 역전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되고 있지. 돈은 이자가 높은 것으로 흐르게 돼 있어. 이건 물리법칙이랑 같아.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의 고환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의 재편이라는 거야. 이 지점부터 시장의 설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단순히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원화라는 로컬 커런시, 지역 화폐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야. 이 수치가 시사하는 진짜 의미는 더 이상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건 도박이다라는 신호야. 비유를 들어볼까? 네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배에 구멍이 났어. 근데 너는 내 방금 닦아놓은 갓바는 깨끗하네 하면서 안심하고 있는 꼴이야. 지금 당장 구명보트, 즉 달러 자산으로 짐을 옮겨야 할 때라고. 자, 환율 무섭다, 달러 사야 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말해. 하지만 백쌤은 달라. 내가 수천 개의 데이터를 돌려보고 찾아낸 실제로 돈이 되는 3단계 대응 전략을 지금부터 메모해. 1단계, 환율 밴드 매수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이겨라. 보통 사람들은 환율이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끝났나 하고 안 사고 오르면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하고 꼭대기에서 사지. 이걸 방지하려면 10원 단위 분할 매수 전략을 써야 해. 자, 봐봐.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상하 50원씩 밴드를 설정해. 예를 들어 1,400원 아래면 공격적 매수, 1,450원 선이면 기계적 매수, 1,500원이 넘어가면 관망. 이렇게 수치로 딱 정해두면 환율이 요동칠 때 네 심리가 흔들리지 않아. 데이터가 감정을 이기게 만드는 거지. 지금 당장 은행 앱 켜서 목표 환율 자동 환전 예약부터 걸어도 이게 첫 걸음이야. 2단계. 달러를 현찰로 두는 건 하수다. 수익 내는 달러를 가져라. 달러를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연 1, 2% 이자밖에 안 나와. 이건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야.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달러로 발행된 미국 국채나 배당 정장 ETF, 예를 들어 SCHD, JEPI에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환율이 올라서 받는 환차익, 그리고 미국 기업이 주는 달러 배당, 그리고 주가 상승까지 삼중 수익 구조로 만드는 거야. 1,500원 환율이 왔을 때 남들은 곡소리 내지만 넌 앉아서 달러로 월세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지. 이게 진짜 머니트랩을 역이용하는 설계자의 방식이야. 3단계. 자산 방어막 3대7 황금 비율을 지켜라. 내 자산의 100%가 원화로 되어 있다. 그건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네 인생을 모두 올인한 거야. 수치적으로 증명된 가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는 달러 자산 30%야.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이야. 만약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1,600원까지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블랙 스완이 오잖아? 그때 네 원화 자산 가치가 박살나도 이 30%의 달러 자산이 폭등해서 전체 자산의 중심을 잡아줄 거야. 반대로 환율이 내려간다? 그럼 네가 가진 원화 자산, 즉 부동산, 국장 주식 가치가 오를 테니까 손해볼 게 없지. 어떤 상황이 와도 이기는 게임, 백쌤이 추구하는 금융의 본질은 바로 이거야. 여러분, 자본주의는 모르는 사람의 돈을 아는 사람의 주머니로 옮기는 거대한 시스템이야. 환율 1,500원 시대는 재앙일 수도 있지만 준비된 사람에겐 일생일대의 기회야. 지금 당장 네 계좌를 열어봐. 그리고 자문해봐. 나는 지금 내 자산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녹아내리는 걸 구경만 하고 있는가? 오늘 영상이 네 머릿속의 트랩을 깨는 망치가 되었길 바래. 더 깊은 데이터 분석과 시장의 진실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기억해, 시장은 공부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해. 오늘도 고생 많았어.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올게. 안녕.